자, 피보험자 의무 중에 이제 고지 의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의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알린다, 알려주다, 뭐 이런 뜻이죠. Duty of Disclosure라고 얘기를 하고,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나 뭐 중개인, 뭐 그리고 MIA 기준에서 MIA는 이제 피보험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assured.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 보험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계약 내용, 그러니까 보험료를 뭐 얼마를 할 것인지, 요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되는 의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에게 이러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험자가 자신이 그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다루는 화물이나 혹은 선박이나 이런 것들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가 자신이 필요한 사항들, 이런 계약 인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들을 자기가 찾아봐야 되는 것,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MI 제18조에서 Disclosure by Assured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MIA의 규정을 좀 살펴보면 피보험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보험자는 통상 업무상 마땅히 알아야 하는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알고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은 계약 성립 전이에요. 계약 성립 전에 피보험자가 당연히 자기 일이니까, 보험자 일이 아니잖아요. 보험자는 보험회사니까 화물이나 선박의 상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피보험자는 자기 업무잖아, 자기 일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업무나 자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화물의 상태라든지 화물의 정도라든지 선박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안들, 모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알려서 그걸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받을지 안 받을지, 보험료를 얼마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고지 의무의 성질, 특징 좀 살펴보면 보험 계약 체결 전 의무라는 거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보험자가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이고, 이게 그런 거예요. 사실 이 계약이라는 게, 법률적 계약이라는 게 법률의 계약이 성립함으로 인해서 이 계약 당사자들의 어떤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지 의무는 어떻게 보면 그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 계약 체결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률 관계에 의해서, 계약에 의한 법률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의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전제 조건이고, 계약의 전제 조건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계약 자체의 어떤 효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무인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피보험자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기책 사유가 피보험자에게 있다고 보아서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고지 의무는 그래서 보험 계약의 전제 조건이다 라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면 고지 의무를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뭐 대리인이나 중개인,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 것이고, MIA는 그 어떤 보험 계약자의 그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MIA에서는. 그래서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가지고 있고, 한국 상법은 고지 의무자로 보험 계약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의무다라는 점이고, 자, 그럼 뭘 알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뭘 알려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 뭘 알려야 되느냐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근데 이 material fact, material circumstance가,
뭐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렇죠. 보험자들이 위험의 인수 여부 및 인수 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보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추정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험 계약의 인수와 보험료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 예를 들어서 사실이 A, B, C, D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A, B, C, D 사실 중에서 어떤 것이 보험자의 보험 계약 인수 여부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아, 이거 A, B, C는 중요한 거라서 알려주고 D는 뭐 이거는 알려주나 마나 한 거야. 그래서 안 알려줘.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D가 중요하더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함의 정도를 어떤 사람이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주관적인 영역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MIA 제18조 2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정하거나 위험한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 빼놓지 말고 다 해. 다. 모든 사항. 그거 다 중요한 거다. 라고 혹여나 하나 뺐다가 그 뺀 정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이제 MIA 규정인 거고, 그래서 고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뭐 중요한 사실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했을 때, 위험률 측정이나 보험료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 이런 것들인데, 이건 뭐 제가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지만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문제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 그렇죠. 이거는 자기 일이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업무니까. 자기 업무 당연히 자기가 알아야지. 그래서 그런 사실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를 그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행한다면, 대리인한테, 그러니까 대리인으로서 피보험자가 안 알려줘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으나, 대리인으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험자에게 다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 앞에서 온 내용부터 고지의 범위를 제가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설명을 들어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MIA나 이런 데 있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반대로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불고지 사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안 알려줘도 돼. 안 알려줘도 되는 사안이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안 알려줘도 된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은 일단 뭐든 다 알려주고 봐야겠네? 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MIA에서는 불고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것들이 보험자에게 안 알려줘도 되느냐, 불고지해도 되느냐를 보면, 첫 번째, 위험을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사고 발생 가능성의 확률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사실들, 고지할 필요가 없죠. 이건 그렇죠.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차대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보험자가 알았을 때 보험료 더 받아야겠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험자가 알았을 때 보험료를 더 받으려고 하겠지만,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안을 알았을 때 보험자가 보험료를 미리 낮춰줄게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굳이 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보험자가 미리 알고 있어요. 보험자가 어떻게 미리 압니까?
이게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 단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보험자 입장에서. 그리고 통상적인 거래 간행이나 이런 것들, 상간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이 뭐 해상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배가 뭐 부산항에서 출발하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험자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미리 알고 있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굳이 입 아프게 고지할 필요 있느냐? 불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자가 알기를 포기한 사항이 있어요. 굳이 뭐 내가 나 얘기하지 마.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 거는 고지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뭐 안 듣겠다는데 그것을 뭐 귀에다 대고 귀를 열어 이야기해 줄게 이럴 필요 없다는 거야. 안 듣겠다. 괜찮아. 얘기 안 해줘도 돼. 라고 했던 거. 그런 부분 불고지 사항이고. 네 번째 요게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학습하게 될 내용과 연관이 되는데,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어떤 약속 사항들, 워런티 사항들, 보증 사항들을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 담보, 그걸 이제 보험에서의 담보, 뭐 워런티, 보증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로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른 보증의 내용, 담보의 내용, 담보 특약의 내용으로 인해서 보험자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그러니까 담보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가장 대표적인 담보 중에 하나가 내향성 담보거든요. 바다의 항해를 견딜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 바다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바다의 어떤 풍랑이나 뭐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선박이어야 되죠. 그런 것들은 당연한 약속인데, 그런 선박의 화물을 적재해야 되는 거는 뭐 피보험자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약속인데, 그걸 뭐 굳이 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 어떤 불고지 사항들을 제외하고 보험료 산정이라든지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들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키워드는 이거죠. 계약 성립 전까지 해야 된다. 왜? 그걸 바탕으로 보험자가 보험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혹은 보험료율을 결정을 해서 보험료를 얼마를 받을 거냐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 성립전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MIA 제21조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증권 발행 여부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나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성립했을 때 보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MIA에서는. 자, 그리고 고지 의무의 시기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험증권이 실제로 피보험자에게 교부될 때까지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양 당사자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성립의 양 당사자 의견 합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증권이 실제로 피보험자한테 교부돼야 된다. 그래야 보험회사의 어떤 책임이 시작된다라는 합의가 보험회사랑 피보험자 사이에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조금 애매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약간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걸 또 제가 그런 경우에는 또 그렇게 부가 설명을 하죠. 이건 건별로 좀 다르다.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고지의 시기와 관련해서 계약 성립 시점인데, 계약 성립 시점에 대해서 MIA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MIA 규정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MIA 규정은 MIA 원칙인 거고, 양 당사자 사이에서 자신들의 어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게 더 존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뭐 양 당사자가 따로 합의를 했든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합의를 했든 아니면 그냥 MI 규정에 따르든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계약 성립 전에 고지는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걸 바탕으로 보험자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고지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자, 근데 제가 MIA의 원칙에 대해서 쭉 고지 의무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되게 피곤합니다. 이거는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도 피곤하고요. 보험회사도 피곤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질문표 같은 거 작성을 해요. 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걸 들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문진표 같은 걸 작성한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 실비보험이다. 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있죠. 키 얼마, 몸무게 얼마, 내 나이 얼마, 뭐 주량 얼마, 담배를 피면 흡연 여부, 뭐 지병이 있는지, 뭐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크게 다쳐본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요. 그 이제 성실하게 답변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이 사람 오늘 내일 하네 내일 당장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 보험계약을 안 체결하겠죠. 혹은 꾸준하게 매일 하루에 소주를 2병씩 3병씩 까요. 이 사람은 뭔가 술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네. 보험료 비싸게 받아야겠네. 그런 판단을 하는 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 고지를 직접적으로 뭐 어떤 특별한 양식 없이 그냥 피보험자 무조건 다 아니 그게 말이 쉽지 그 어느 정도까지 알려야 되는지를 답이 안 나오잖아. 내가 이거를 뭐 몇 개를 알려줘야 돼, 어떤 정보를 알려줘야 될지 그런 게 생각보다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물어요. 적합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알고자 하는 정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뭐 고지를 제대로 안 했을 때에 발생되는 위반이겠죠. 이거를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약간 설명을 했지만 보험 계약 체결을 통해서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어떤 법률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고지 의무는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에 따른 의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되게 이게 법적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교과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무이냐 직접적인 의무라기보다는 간접적 의무다. 보험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그래서 보험자는 피보험자한테 이거를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강제시킬 수는 없고, 다만 고지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걸 안 했을 때 어떤 계약의 성립의 전제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취소시키는, 보험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취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해제에 해당되느냐 해지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해지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해지를 선언하는 순간까지 유효하고 그 순간 이후부터는 없던 일이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 자체가 틀려 먹은 거기 때문에 보험 계약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MIA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이게 대륙법과 영미법의 또 차이기도 해요. 영미법에서는 MIA에서는 이걸 뭐 취소 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영문 그대로 이 표현을 써요.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피할 수 있다, 회피할 수 있다, 계약을 회피할 수 있다, 계약이 적용 안 될 수 있다, 적용 안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문구를 쓰고 있어요.
그거를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험 계약, 그러니까 보험자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취소가 맞냐,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취소가 맞냐로 보면 되게 또 애매한 게, 조동사가 must가 아니라 may잖아요. may. must avoid a contract가 아니고 may avoid contract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어떤 재량권, 선택권이 인슈어러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무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지지난 시간인가요? 네. 무효다. 자동적 무효다. 이게 아니에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어떤 저런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험자가 행위를 해야 됩니다. 취소라는 행위를. 그래야 보험 계약이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취소라는, 만약에 고지 의무 불이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취소를 안 해요. 어보이드를 안 해.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보이드를 안 했기 때문에, 보험자가 어보이드를 안 했기 때문에 유효하냐? 유효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건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의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지 의무 위반의 요건입니다. 이 고지 의무의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일단 객관적인 요건을 봤을 때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고지 의무자가 고지하지 않거나 제대로, 그러니까 불고지는 고지하지 않은 거, 부실고지는 제대로 안 알린 거예요.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안 알려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나눠보면 이렇게 불고지와 부실고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은폐도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숨긴 거, 뭐 이런 것들, 뭐 조금 의미 차이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고지 의무를 성실하게 안 한 부분이죠. 자, 주관적 요건도 있습니다. 불고지나 부실고지가 어떤 고의 중과실에 의한 거예요. 고의 중과실. 그러니까 고의로 했다, 일부러 했다는 뜻이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다 하는 거고, 그리고 가실이다, 고의의 어떤 중과실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짐작을 했어요. 근데도 안 했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실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어떤 피의자가 이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발적이었냐, 뭐 그걸 계획했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뭐 형사 재판에 있어서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것들, 뭐 유무죄의 판단 여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고지 의무 위반에 있어서도 이거를 어떤 보험료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뭐 제대로 된 정보를 보험자에게 숨겼냐, 은폐했느냐, 그런 것들을 속이기 위한 의도를 갖고 했느냐, 이런 것들이 고지 의무 위반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지 의무를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될 수 있냐. 자, MI 규정을 볼 수밖에 없어요. MI의 규정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고지 의무가 발생을 했을 때 고지 의무의 위반이 있었냐 없었냐를 입증하는 책임은 1차적으로 보험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너 제대로 안 알려줬지, 이런 이유로 안 알려줬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그걸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그 보험자의 어떤 위반에 대해서 그런 위반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를 좀 살펴보면 영국법에서는 해상 보험 계약이 최대 선의 계약, 최선을 다해서 신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계약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 선의를 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잘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 취소되게 되면 이 취소 행위에 의해서 당연 무효는 아니지만 당연히 무효되는 건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취소라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취소 행위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돼버립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했다시피 must가 아니라 may였어요. 취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 안 할 수도 있다. 취소권 포기 행사 안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만약에 취소가 되게 되면 이거는 보험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급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료 반환하고요, 피보험자는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보면 이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이 보험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 요건인데, 고지 의무에 위반이 있었다는 것은 보험 계약 성립의 전제 조건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 성립 자체의 기반이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취소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없던 일이 됐기 때문에 보험료하고 보험금을 서로 돌려주고 너와 나의 관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돼버려요. 자, 근데 상법, 한국 상법입니다. 이거 한국 상법은 이 상법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보험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앞서서 법률 용어 취소, 무효, 해지, 해제를 공부할 때 해지의 의미가 통신사 해지, 이게 뭐였어요?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효죠. 장래효.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에 지급했던 보험료 이거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장래효. 다만 그 해지를 선언한 순간 이후부터의 보험 계약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어떤 한국 상법의 입장인데,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런 거를 바라보는 입장이 MIA와 한국의 상법이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조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